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리와 잡기술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는 예전에 다뤘던 그런 잡기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과도 그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맘때쯤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3월이고 3월 초고 이제 4월에 이제 대부분 인적성이 있다고 치면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한 달 정도 남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집을 사가지고 모의고사를 한 해분씩 왕창 풀기 시작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치기를 지금 하시기 시작하는데 양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점수를 하나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잡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학원, 인터넷 강의, 심지어는 과외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역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잡기술이라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원리, 이 원리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잡기술을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왜 원리가 더 선행되어야 하는지, 잡기술은 결국엔 또 외워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자료 해석 문제 2번, 1번 안 풀고 2번만 풀어볼 건데 2번에 대한 문제를 읽고 간단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은 17년 3월에서 그 다음 18년 2월, 지금 여기 3월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데이터만 봤을 때 16년에서 3월에서 17년 2월까지 중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록한 달의 지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달은 총 몇 개월이냐를 물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2016년에 대한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구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스케일이라고 할 게 없는 게 그냥 원리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죠. 뭐냐면은 결국에는 동월 대비 지금 그 17년에 대한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작년 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17년 3월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7년 3월은 지금 102.79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고 이것이 무엇이냐? 작년에 비해서 2.2% 향상한 수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해주는 게 목표니까 결국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에다 적어보면은 102. 자, 원래 역산을 하기 전에 원래식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식은 네모 곱하기 100분의 102.2는 102.79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네모를 구해야 되니까 102.79 곱하기 100 나누기 102.2는 네모가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일단 이 100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결국 얘랑 얘만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작을수록 큰 것이고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얘는 클수록 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큰 것, 즉 얘가 가장 큰 것과 얘가 가장 작은 것을 뽑아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네모가 가장 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큰 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 104.03이 나오거든요. 자, 다른 데를 보니까 104.03이 제일 크고, 자, 그러면은 분모가 가장 작은 증가율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18년 1월과 18년 2월이 있겠네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딱히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18년 2월, 즉 작년인 17년 2월이 가장 큰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지금 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까지, 지금 이 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까지 어떻게 접근했죠? 원리적으로 접근했죠. 원리라는 것은 뭐 그냥 식을 세웠다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서 식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를 좀 더 잡기술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보다 몇 퍼센트가 증가한 결과, 그 결과값과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증가율을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 x라고 한다면은 100x 이건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은 뭐 105가 되는 거겠죠. 105 분의 100을 곱해주면은 결과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외워둔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잡기술. 어떻게 보면 잡기술은 원리에 대한 결과를 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잡기술만 외우면은 일단은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실전 상황에 들어가면은 잡기술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아직 완전히 내 것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잡기술에 대한 그 뿌리를 정확히 캐치하고 있어야지만 그 잡기술에 대한 심지어 응용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은 이런 잡기술이 오히려 실전에서 혼동만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원리만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문제 인적성이라는 것 자체가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잡기술을 잘 통달하고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적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잡기술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잡기술만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먼저 알아야지 잡기술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그럼 잡기술 지금 문제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결과 잡기술을 익혀줬으니까 그 잡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월이 가장 큰 수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2월 즉 104.03에서 그 전달은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값을 구해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근데 이때 잡기술에 의하면은 얘는 1% 증가한 거니까 100을 쓰고 위에다가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104.0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더 잡기술스럽게 더 간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여기 숫자 보고서 104.03이라고 써져 있고 1%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그 앞에다가 101이라고 달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100을 곱해봤자 자릿수가 2개 커지는 거니까 딱히 쓸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잡기술만 통달하고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면 돼요. 심지어 이거는 나누기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잖아요. 암산으로. 얘는 303이 떠요. 정확히는 3.03이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분의 2로 환산하면은 3.0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1.03. 자, 1.0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을 여기다 이제 곱하면은 100분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103보다 더 큰 달을 구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8월, 9월, 10월, 12월,
18년의 1월. 이렇게 5개가 있고, 2월까지 있으니까 6개가 있고, 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 문제는 사실 잡기술만 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그냥 보자마자 이런 문제에 대한 잡기술을 정확히 익히고 있으면은, 보자마자, 이거 그냥 이렇게 분수 표시해가지고 다 보면 되는 거죠. 밑에다가는 100을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이번 문제 정말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그냥 이 팩트 자체만 외우고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꼬인다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항상 원리를,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잡기술까지 반드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빠르게 응용해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잡기술에 대해서 한번 외운 잡기술은 아마 평생 까먹지 않고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자소서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자소서에 대한 첨삭을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참여를 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